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제안. 1.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다른 어떤 원리나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다. 이 기본적인 필수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다른 원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 중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잘 이용하기 위한 방법 따위는 읽지 않아도 엄청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 마법과 같은 필요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배움에 대한 깊고 절실한 욕망, 다시 말해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결단이다. 이러한 욕망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 이 원리 모두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당신이 얼마나 풍요롭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자신에게 계속 속삭여라. 나의 인기, 나의 행복, 나의 자존감 모두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 처음에는 각 장을 빠르게 읽어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눈을 길러라. 아마도 바로 다음 장으로 막아 달려가고픈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당신이 그저 재미로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다.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각 장의 첫 부분을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읽어야 한다. 결국은 이런 방식이 시간도 절약해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만들어 줄 것이다. 3. 읽다가 잠깐 멈춰 이제껏 읽은 내용을 꼼꼼히 반추하라. 계속해서 반추하라. 각각의 원리를 언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해보라. 4. 색연필, 연필, 펜, 매직펜, 형광펜을 손에 들고 읽어라.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 원리를 발견하면 밑줄을 그어라. 별 4개짜리 제안이라면 문장 전체에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을 칠하거나 혹은 별 표시를 해라. 책에 밑줄을 치거나 표시를 하면 책 읽기는 더욱 즐거워진다. 다시 볼 때 훨씬 쉽고 빠른 것은 덤이다. 5. 15년간 대규모 보험사에서 관리자로 일해온 한 여성이 있었다. 매달 그녀는 회사가 발표한 모든 보험계약을 읽었다. 그렇다 그녀는 매달 똑같은 계약서들을 해마다 읽었던 것이다. 무슨 이유였을까? 그녀는 경험을 통해 그 방법이 계약서의 조항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거의 2년에 걸쳐 대중연설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 내가 무엇을 썼는지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따금씩 앞으로 돌아가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기억을 읽는 속도는 놀랍다. 따라서 이 책에서 진정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얻고 싶다면 한번 대충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리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꼼꼼히 읽은 다음 매달 시간을 충분히 다시 한번 읽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이 책이 당신 책상에 있어야 한다. 자주 책을 들어 훑어보라. 당신 앞에 놓여있는 풍부한 개선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계속해서 열심히 읽어보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 책의 원리들을 당신 몸에 익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6.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은 절대 스스로 배우지 못할 것이다. 그의 말은 옳다. 배움이란 능동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배운다. 따라서 당신이 이 책에서 공부하고 있는 원리를 정복하고 싶다면 그 원리와 관련된 행동을 해야 한다. 배운 원리를 빠르게 잊고 싶지 않다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원리들을 적용해보라. 사용된 지식만이 머릿속에 남기 마련이다. 이 책의 제안들을 언제 어디서나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이 책을 쓴 나도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흔히 있다. 예를 들어 기분이 나쁠 때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훨씬 쉽게 느껴질 것이다. 칭찬하기보다는 단점을 잡아 비판하는 게 쉬운 법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다. 따라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당신이 어떤 정보를 습득하려 노력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당신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다. 그렇다 당신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시간과 인내력과 끊임없는 적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을 자주 들춰보아야 한다. 이 책을 인간관계에 대한 실용적인 핸드북이라 생각하라. 아이를 다루는 문제, 배우자를 설득하는 문제, 화난 고객을 만족시키는 문제 등등 어떤 특정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당연하게 느껴지는 충동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보통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 책을 펴고 당신이 밑줄 쳐놓은 문단에 의지하라.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이 방법들이 당신을 위해 마법을 펼치는 순간을 지켜보라. 7. 배우자, 아이 아니면 회사의 동료가 내가 어떤 원리를 어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그에게 벌금으로 10센트 혹은 1달러를 주어라. 이 원리들을 내 몸에 익히기 위한 재미있는 게임을 하라. 8. 윌스트리트에 있는 한 유력은행의
사장이 한 번은 내 수업 시간에 전에 담소를 나누던 중 자신이 자기 개발을 위해 이용했던 대단히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한 설명한 적이 있다. 이 사람은 공식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대체로 스스로 만든 시스템 덕분이라고 고백했다. 그가 했던 말, 그가 했던 행동은 다음과 같아. 기억나는 대로 그의 말을 옮겨보겠다. 수년에 걸쳐 저는 매일의 약속을 모두 다이어리에 썼습니다. 제 가족은 토요일 밤에 저와는 어떠한 계획도 잡지 않았어요.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자기 반성, 자기 되새김, 자기 평가를 하며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녁을 먹고 나는 저는 다이어리를 펼치고 주중에 있었던 모든 인터뷰 토론 회의들을 돌이켜보죠. 그리고는 자문해봅니다. 나는 그때 어떤 실수를 했지? 내가 잘한 건 뭐지? 어떤 방식으로 실적을 개선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 경험에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무엇일까? 주말마다 이렇게 한 주를 반성해보는 일이 그다지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물론 해가 갈수록 실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때로는 이 반성 작업이 끝난 후 스스로 등을 두드려주고 싶은 경우도 있었죠. 이러한 자기분석, 자기교육 시스템은 몇 해 동안 지속되었고 제가 해본 그 어떤 것보다 제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도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들을 당신의 삶 속에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한다면 두 가지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첫 번째, 당신 스스로 재미있고도 소중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사람들을 만나고 다루는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을 수 있으며 느낄 수 있을 것이다. 9. 당신이 이 책의 원리들을 작용해서 얻은 승리들을 기록하라. 이름, 날짜, 결과를 모두 구체적으로 써라. 계속 그 이 성과들을 적어 나간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동기가 저절로 부여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저녁에 우연히 이렇게 적어 놓은 글들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근사할까.